자, 명제의 개념은요, 참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문장은 우리가 명제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딱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명제는 P, Q, R이라는 이제 소문자를 이용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개념 어프로치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사용하는 문장이나 식 중에서는요, 참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대요. 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참이죠? 그 다음, 왜? 아닌 것 같아요? 대전인 것 같아요? 그래요? 서울이에요.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니? 아니죠. 근데 얘들아, 방금 내가 아니죠라고 얘기했죠.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판별할 수 있다는 의미야. 그러니까 확실하게 아니잖아. 이거 맞다고 하면 병원 가야 되는 거야. 그렇죠? 얘들아,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야. 아니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 아니야. 서울 맞아요. 우리나라 수도는. 그리고 x는 3의 배수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3의 배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 뭐 x가 뭐 369 뭐 이런 거면 3의 배수인데 x가 그 나머지 숫자면 3의 배수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참거짓을 판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3은 명제가 아닌 식이 돼요. 명제가 아니야. 저기 리마크 있는 거 열심히 그 표시해 놓으세요. 거짓인 문장이나 식도 명제임에 주의한다. 자, 대한민국의 수도가 대전이다 라고 명제가 나왔어. 거짓이죠. 거짓인데 참거짓을 판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제는 맞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아래 개념 체크도 한번 읽고 넘어갈게. 다음 중 명제인 것을 모두 찾고 참거짓을 판별하라고 나와 있어요. 자, 2는 4의 배수. 이상한 소리야. 그러니까 4는 2의 배수가 맞잖아. 근데 어쨌든 거짓이라고 내가 방금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얘는 명제가 맞는 거야. 그 다음에 2번. 장미꽃은 아름답다. 대체로 아름답겠지만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집합의 관점에서 집합이 아니면 명제도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명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4 더하기 6은 10인데 8이라고 했어. 틀렸죠? 아니라고 내가 판별했으니까 3번도 명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 라고 했을 때 때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명제가 아닌 겁니다. 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파이는 3보다 크다. 3.141592 막 이런 식으로 가니까 참인 명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다 구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여기까지가 명제의 개념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제의 부정 갑니다. 명제의 부정은요, 명제 P에 대해서 not P 라고 표현을 합니다. not P. 명제 P가 아니다. 그리고 이 녀석을 우리가 기호로 쓸 때는 물결 P 이렇게 써요. 물결이 not이야. 영어로 not.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면 이 명제를 부정을 취한 거야. 그리고 얘들아, 우리가 부정이란 게 뭐냐면 그 부정적이다 할 때 그 부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얘들아, 이게 관습적으로 우리가 not P라고 읽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약에 명제가 이런 느낌이야. 부정을 취한다는 게 무슨 느낌이냐면, 만약에 원래 명제가 참이었어. 참이었는데 얘를 내가 부정을 취하잖아요. 그럼 나피는 무조건 거짓입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참이랑 거짓이랑 바뀐다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 만약에 P라는 명제가 거짓이었어. 그러면 not P는 무조건 참인 명제가 됩니다. 여기까지만 잘 익숙해지면 돼. 그 다음에 얘들아, 이 느낌. not P를 또 not 처리했어. 부정 처리했어. 그럼 우리가 마치 이거는 이런 느낌이야. 여집합의 여집합 처리가 된 느낌이라서 다시 원래대로 P명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얘들아, 지금 막 이렇게 막 열심히 뭐 참거짓 뭐 어쩌라고, 이거는 문장을 많이 봐야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거든요. 한번 읽어볼게. 자, 참인명제. 이는 소수이다의 부정은 이는 소수가 아니다예요. 그냥 이다 아니다만 바꿔주는 거야. 이것은 거짓이죠. 왜냐면
이는 소수는 참이었으니까 이는 소수가 아니다는 거짓으로 바뀌었겠지. 그쵸? 그 다음에 3은 짝수이다는 애당초에 거짓이었어. 근데 이거 부정취하면 3은 짝수가 아니다 라고 바뀌죠. 그러니까 참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아래 보면 명제의 부정을 말하고 참거짓을 판단해달라고 하는 개념 체크 문제가 있어요. 자, 2분의 1은 유리수이다 라는 명제는 참이죠? 맞지? 그러니까 이것을 부정취하면 2분의 1은 유리수가 아니다 라고 돼. 그 선생님 그냥 무리수이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을 때도 아닐 수도 있어요. 허수도 있어서 수의 체계에는. 근데 무튼 그러니까 함부로 막 이거 필터 가지고 무리수이다 이러지 말라는 소리야. 그냥 아니다를 붙이세요. 거짓이겠죠? 그 다음에 2루트 2가 3보다 큰 거는 애당초에 거짓이야. 맞지? 루트 8은 루트 9보다 작잖아. 근데 이 녀석의 부정을 취하게 되면 얘들아 자 부등호를 부정 취하게 될 때 이게 중요해. 지금처럼 2루트 2가 3이다의 부정을 취하게 되면 2루트 2가 3보다 작다가 되는 게 아니라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꼭 기억하세요. 등호가 없으면 등호가 붙고요. 여기에 만약에 등호가 처음부터 들어있었다면 여기엔 등호가 빠져요. 부정을 취할 때. 중요하다. 정수의 개수가 달라져. 그 다음에 3번. 3은 6의 약수가 맞죠? 그러니까 원래 명제가 참이야. 그러니까 부정 취하면 거짓이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2 더하기 3은 6. 애당초에 거짓이야. 그럼 부정 취하면 참이 되겠죠.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우리가 부정을 왜 배우냐? 라고 물어봤을 때 일반적으로 명제 자체에서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다면 좋겠죠. 좋겠는데 때때로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부정의 참거짓을 구하고 거꾸로 돌려버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부정을 취했더니 부정인 명제가 쉬워졌네? 그래서 참이라고 판단이 됐어. 그럼 부정 취한 게 참이니까 원래 거는 거짓이었겠죠? 이렇게 간단한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이제 뒤쪽에 배우겠지만 우리가 대우라는 표현을 배우는데 보통 그 행동을 대우 명제에서 가장 많이 합니다. 명제가 참이면 대우가 참이기 때문에 대우를 이용해서 막 증명하는 것을 배우게 될 거야. 자, 넘어가고. 자, 얘들아, 그 다음에 여기 용어 정리를 굉장히 잘해야 돼요. 많이 헷갈려 하거든? 잘 들어봐. 정의는 그냥 우리가 정의예요. 그냥 너네가 아는 그 정의 맞아. 근데 그 정의가 그냥 뜻이야, 뜻? 그쵸? 그 막 이상한 정의 그거 얘기하면 안 돼. 정의는 승리한다 할 때 그 정의는 아니야. 자,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것을 그 용어의 정의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증명. 증명은 정의 또는 이미 옳다고 밝혀진 성질을 이용하여 어떤 명제가 참임을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증명한다라고 할 때 얘가 참인 것을 증명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근데 때때로 거짓인 것을 증명할 때도 있어. 근데 메인은 그냥 참인 걸 증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들아 정리가 있어요. 너네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렇게 배우지. 피타고라스의 뭐 증명 뭐 이거 아니잖아. 피타고라스의 정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피타고라스의 정리야. 자, 정리가 뭐냐면요. 참임이 증명된 명제 중에서 기본이 되는 것이나 다른 명제를 증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정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네가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를 배우고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들을 막 이렇게 배우지 않아? 그쵸? 그런 것들에 해당하는 게 이제 우리가 다 정리에 해당하는 거라고 보면 돼. 이등변 삼각형은 그냥 두 변이 같은 삼각형이 정의야. 그래서 정의랑 막 정리를 좀 구별해가면서 막 도형 단원에서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중2 때. 아래 보면 정삼각형의 뜻을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삼각형 뭐 이렇게 다 있는데 우리가 정삼각형 자체의 정의는요 그냥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삼각형이야. 너 장난치지 마. 이 잼미이들아. 너 진짜 떼어 안 친다. 너 줄로 유배 보낸다. 안 되겠죠? 자,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삼각형이에요. 정의야 그게. 근데 세 변의 길이가 같다 보니까 다양한 성질들이 생긴 거거든. 그 성질들이 이제 정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아래쪽 쫙 읽어보면 이제 다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증명하고 정리하고 이런 거의 차이를 좀 잘 아셔야 된다. 그래서 아래 개념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정의랑 정리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좋겠다. 자,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은 마름모의 정의입니다. 여러분들 복습하시고, 그 다음 막곡지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는 정리야. 막곡지각의 정의는 뭐 이거 두 직선이 이렇게 서로 교점을 이렇게 가질 때 이 두 각을 서로 막곡지각이라고 정의하고 막 이러지 않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두 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는 이제 정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너무 중딩 도형으로 딥하게 막 내진 않아.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자, 다음 조건 가봅니다. 조건이 어렵게 나와요. 이게 고1 때 배울 때 우리가 조건을 잘 잡아야 돼. 자, 조건이라 하면 뭐냐면 얘들 용어 정리를 정말 잘해야 돼. 너네 그 개념 노트 쓸 때 정말 잘 정리하셔야 돼요. 여기는 자, 문자 X를 포함하는 문장이나 식 중에서요. 집합, 뭐 전체 집합은 우리가 보통 시수 전체 집합을 의미해. X값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 참고 지식 결정될 때 그 문장을 이제 조건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봐봐. 아까 앞쪽에 개념 체크 196쪽에 개념 체크 4번 문제에 x제곱은 1은 0 이런 거 있잖아. 얘가 때때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맞지? 그런 것을 다 조건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 그래서 우리가 조건은 어떻게 나타내냐? px, rx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 그러니까 x에 대한 식이 분명히 들어가요. 그게 조건에 파악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러니까 참고지시 x값에 따라서 달라지면 우리가 조건이라고 부른다라고 딱 개념을 잡고 가는 거야. 좋아요. 뒤에 볼게. 200쪽. 그 다음에 이제 진리집합이라는 용어가 또 나와 얘들아.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조건이 x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 근데 참이 되게 하는 원소만 모아둔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라고 하면 되게 맞는 거 같잖아. 그러니까 뭐, 그치? 뭔 느낌인지 알지? 내 말은 진리야. 뭐 이런 거 있으면. 내 말은 맞다는 소리잖아요. 그 맞게 해주는 원소의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부른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진리집합과 관련된 문제들이 보통 좀 빡세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거짓을 잘 판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보통 저 조건식에 이제 여러분들이 공수 1 때 배운 2차 부등식, 뭐 2차 함수 막 이런 게 이제 막 섞여가지고 막 구하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우리가 명제라는 그 프레임을 빌린 거지 실질적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는 다 2차 부등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의 다. 자, 전체 집합이 정수 전체의 집합이래. 보통 우리가 실수 집합에서 따지는데 그냥 정수로 그냥 한정을 지었다는 얘기인 거야. 이때 다음 조건 P의 진리 집합을 구하래. 자, 1번 볼게. 자, P라는 조건이 뭐냐면 x제곱 마이너스 1은 0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정수 x값을 구해달라고 하는 거야. 요거 이해되니? 그러니까 정수 x값은 얘들아 지금 우리 뿔마 1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거 써주면 돼. 근데 우리가 이거를 진리집합의 형태로 표현해야 되거든? 그건 집합은 우리가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하면 좋으니까 자, 얘들 이거 소문자고 이거 대문자예요. 그냥 알아서 봐. 그래서 이 녀석은 우리가 마이너스 1과 1을 원소로 하는 진리집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2번. 얘도 마찬가지로 얘들아 뿔마 1일 것 같지 않니? 절대값 x가 1이 나오도록 하는 x값은 뿔마 1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거랑 똑같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3번. 얘들아 3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차 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x값은 마이너스 1 또는 2분의 1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두 녀석 그냥 원소로 가지는 집합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암산할게 그냥. 마이너스 1이랑 2분의 1을 원소로 갖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고. 그 다음에 4번. 자, x제곱 플러스 2가 0보다 크대. 얘들아, 당연하죠. x가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항상 양수 아니야? 왜? 이차 함수가
x제곱 플러스 2면 꼭지점이 0,2니까 항상 x축 위에 있겠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어떠한 정수값 x를 넣더라도 다 이 이참수의 함수값이 다 x축 위에 있으니까 우리가 얘는 모든 정수 x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p 집합은 z 집합이랑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왜? z가 정수 집합이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5번. 얘들아, x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을 수 있을까요? 우리 이참수가 지금처럼 그려질 텐데 x축 아래 그려지는 부분이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만족하는 해가 없는 거야. 그래서 공집합이에요. 공집합. 원소가 없으니까. 요거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진리집합이 공집합일 수도 있고 진리집합이 전체집합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때에 따라서 다르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모든 정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혹은 어떠한 정수 x에 대해서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여태껏 뭐 배웠냐면 명제가 뭔지 배웠고 그 다음 명제를 부정 취하는 방법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의, 증명, 정리 그냥 이거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을 배웠어. x값에 따라 참거짓이 달라질 수 있는 식이나 문장을 조건이라고 불렀고 이제 그 녀석을 부정 취할 차례인 거예요. 잘 봐. 자, 조건을 부정을 취해 볼게요. 우리가 조건을 뭐라고 쓰냐면 아까 px라고 쓰기로 했잖아. 근데 너네가 문제를 풀다 보면 느껴요. 이게 대부분 다 명제가 아니라 조건이 나와. 그래서 이게 살짝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거야. 그래서 조건을 갑자기 또 p로 쓰기 시작해.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거지.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두통 오는 거야. 원래는 px예요. 원래는 px인데요. 우리가 이게 계속 이거 얘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얘를 계속 x를 붙여야 돼? 이렇게 된 거야 갑자기. 그래가 갑자기 얼렁뚱땅 p로 바뀌어. 조건 p가 막 이러면서 이제 가. 그러니까 원래는 조건 px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요 우리가 이제 납치하는 거 아까 명제 때랑 그냥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얼렁뚱땅 우리가 p로 쓰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의 진리집합을 우리가 대문자로 우리가 집합은 대문자로 쓰기로 약속했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명제 자 조건 p의 진리집합을 라지 p라고 쓴다. 조건 qx의 진리집합을 대문자 q라고 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조건을 참으로 만드는 원소를 진리집합이라고 했었고 그것을 부정을 취하게 되면 얘들아 여집합 처리가 돼요. 왜냐? 조건을 부정을 취했대. 그러면 참이 아니었던 애들이 이제 원소의 또 집합이 될 거 아니야. 그것을 우리가 여집합을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하니 얘들아? 너 진짜 한 대 맞을래? 너 진짜 딱밤 맞는다? 자 얘들아 볼게요. 이제 우리가 조건이 합쳐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합집합, 교집합 배웠었던 게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야. 너 거기 손 글로 가면 니 진짜 손모가지 잘라버린다. 나 못 듣게 한다 진짜. 나 얘기할 거야. 나는 내가 얘기했지. 혼내는 거 싫어한다고. 그냥 나는 그냥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내 심기를 거슬리는 행위를 하지 마. 알겠지? 사내 새끼가 군대 얘기 꺼내는데 사내답게 행동해. 뭐 하는 거야 지금? 필담 나누고. 좀 유치하게 하지 마. 알겠지? 화내기 싫으니까. 자. 우리가 이제 저 조건들에서 또는이랑 그리고를 붙입니다. 또는은 우리가 합집합이라고 배웠었고 그 다음에 그리고는 교집합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이것의 진리집합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냐면 얘를 만족하는 녀석은 P 합집합 Q로 표현하고 이 녀석을 만족하는 녀석은 P 교집합 Q 이런 식으로 진리집합을 이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이해만 잘 해주시면 돼요. 근데 얘들아 저런 표현법들은 있잖아. 너네가 이제 문제를 풀면 풀수록 굉장히 자연스러워져.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명제를 처음 배우고 뭐 부정도 처음 배우고 막 조건도 처음 배우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싶을 수 있는데 나중에는 이런 순간이 와. 지금도 봐봐. 얼렁뚱땅 명제 표현법을 조건에 갖다 쓰고 있죠.
PX, QX 안 하잖아. 그런 것처럼 그냥 너네도 알게 모르게 그냥 막 이렇게 하게 돼 있어. 그럼 무아지경으로 해.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지금 교과서도 지들이 구별을 안 하는데 그렇잖아. 이런 식으로 다 문제 풀 때 적당하게 응용하면서 풀어주시면 돼요. 자, 문제 풀면서 한번 감을 익혀봅시다. 74번. 전체 집합이 1, 2, 3, 4, 5, 6, 7, 8이래요. 그 다음에 두 조건 PQ가 P는 X는 8의 약수이다 라고 나왔어. 자, 그러면 우리가 X는 8의 약수이다를 만족하는 진리집합 P를 먼저 써보면요. 진리집합 P는 1, 2, 4, 8 이런 식으로 써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Q 진리집합은 우리가 소수인 거는 2, 3, 5, 7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겠다. 8 이하의 소수는 저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 녀석으로 바탕으로 우리가 1번부터 3번까지 잘 구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3번 P 그리고 not Q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얘들아 잘 봐봐. not P라고 하는 것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에요. not은 우리가 여집합 처리를 해준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1, 2, 4, 8의 여집합은 3, 5, 7? 잠깐만 6이 빠졌네. 3, 5, 6, 7 이런 식으로 4개의 원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들아 not P 또는 Q를 우리가 집합 표현으로 한번 나타내보면 not P는 방금 우리가 P의 여집합이라고 했고 또는 쌤이 합집합 표시해달라고 그랬고 Q는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P의 여집합이랑 Q집합을 합쳐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내가 방금 이렇게 적어놨잖아? 그럼 이제 열심히 합쳐주시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복되는 거는 한 번만 쓰고 2, 3, 5, 6, 7 이런 식으로 총 5개의 원소가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P 그리고 Q P 그리고 not Q네. 자, 그러면 P는 그냥 이렇게 P집합으로 적고 그리고는 교집합 처리를 해주고 not Q는 Q의 여집합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Q의 여집합만 좀 잘 구해주면 되겠네. 근데 Q의 여집합을 구하기 귀찮잖아. 요게 보이면 좋겠어. 교집합에 여집합이 있네. 그래서 내가 얘를 P 차집합 Q로 바꿔서 생각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차집합을 바꿀 때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꾸는 거 배웠었어. 그러니까 얘를 거꾸로 응용시킨 거예요. 그래서 내가 P 차집합 Q를 구하면 돼. 그러니까 Q가 아닌 순수한 P를 구하고 싶다. 그러니까 1, 4, 8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면 좋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쌤이 일부러 여기 안 구한 거야. not Q를. 그러니까 Q의 여집합을 일부러 안 구해서 귀찮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명제, 부정, 명제 부정, 조건, 조건의 부정, 그 다음에 진리집합,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을 부정 취한 거는 진리집합의 여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고 여기까지 다 배우고 온 거예요. 이제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별걸 다 배워요.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제부터. 자, 명제 P면 Q이다라는 것을 배워요. 저게 얘들아 저 화살표가 이면이라고 읽어요. 이면 P 이면 Q이다 이렇게 읽어요. 그 다음에 봐봐 얘들아 얘는 지금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야. 겁나 중요하다. 지금부터 명제 P면 Q이다. 자, 이 녀석은요 조건에 해당되고 다 조건이야. 이 녀석도 조건, 요 녀석도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 게 우리가 용어가 뭐냐면 가정이에요. 거기 얘들아 가정이 있으면 우리가 뒤에 결론이 나야겠죠? 그래서 뒤에 게 결론입니다 라고 부르게 돼요. 용어 정리를 잘 해놔. 화살표 기준으로 우리가 앞에 게 가정, 뒤에 게 결론입니다. 자, 여기가 중요한데 명제 P면 Q이다가 만약에 참이야. 이 녀석이 만약에 참일 때는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확정 화살표를 이용해요. 저게 확정 화살표야 얘들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거야. P면 Q이다는 무조건 참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들아 봐봐 P면 Q이다가 참이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녀석의 위치가 바뀌어서 이 두 녀석이 다 참일 때가 있어.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가도 참입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용어가 정리가 돼요. 쌍화살표가 저런 식으로 적힌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들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동치라고 불러요. 동치. 이건 동치이다 막 이러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동치 이런 식으로. 너 이상한 거, 너 동지 아니야? 너 뭐 그런 거를 묻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지? 그 다음에 명제 P이면 Q이다가 만약에 거짓이래요. 이 녀석이 거짓인 게 확정이 되면, 이 녀석이 거짓일 때는 화살표에 이렇게 부정을 취하게 돼요. 잘 배워 놓으세요. 그럼 얘들아, 이 녀석이 지금 참이고 거짓이고 이게 뭘 의미하냐가 리마크에 나와 있어. 한번 천천히 같이 봐봐.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는 것은요, P를 만족시키면 Q도 만족시킨다 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는 것은 뭐냐면, P가 참일 때, P가 만족이 될 때 Q도 만족이 된다라는 의미인 거고, P이면 Q이다가 거짓이라는 것은 뭐냐면 P를 만족시키지만 Q를 만족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야. 자, 예를 들어서 얘들아, X가 2 이상이면 X는 1 이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 이게 참 같아요? 거짓 같아요? 거짓. 소신껏 불러봐. 자, 투표 받아볼게요. 자, 생각할 시간 10초 드릴게요. 심리적 뭐야? 예, 심리로 간다면 처음 묻는 거니까 내가 참인 것부터 설명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참이에요. 왜 참이냐면 봐봐, 이런 느낌이야. 이것을 만족시키는 X 중에요, 이것을 만족시키지 잠깐만. 자, P이면 Q이다잖아. 이것을 만족시키는 X들은 다 얘를 만족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2보다 크거나 같은 녀석들은 다 1보다 크거나 같은 것에 쏙 들어가 있죠. 이렇게 쏙 들어가 있을 때가 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녀석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X가 1 이상이면 X가 2 이상이다 이렇게 나왔어. 이건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럼 왜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얘들아, 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잖아. 우리가 만약에 여기 있는 녀석들이면 다 이거 만족하지. 근데요, 1과 2 사이에 있는 이런 숫자들을 대입했을 때는 여기를 만족을 안 하죠. 이게 거짓이 되는 이유야. 그리고 지금 1 이상 2 미만의 원소가 반례에 해당이 됩니다. 반례를 잘 기억해놔 얘들아. 반례. 반례를 들어서 설명을 주로 많이 하거든요. 이 명제가 왜 거짓인지 이유를 드는 게 반례야. 그러니까 안 되는 케이스를 찾아서 언급해 준다는. 너 일어나면 너 지금 안 됐어. 회초리 다시 부활시켜야겠다. 안 되겠다. 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반례를 들어서 거짓임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주로 문제에서 반례를 들어서 문제 푸는 게 많이 나와. 진짜 겁나 웃기네.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런 참거짓을 판단하는 것은 진리집합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얘들아, 여기가 겁나 중요해. 진짜 잘 들어야 돼. 내가 방금 이렇게 수직선을 그려서 표현해 줬잖아. 그죠? 이런 느낌이다, 얘들아. 잘 봐. 우리가 집합을 배우고 온 이유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자, P면 Q이다가 참이야. 얘들아, 그러면 이게 P를 만족시키는 X 값들은 다 Q를 만족시키고 있지 않겠어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집합의 입장에서는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이제 P를 만족하는 녀석들은 다 Q를 만족시키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얘는 만족이 안 되니까 부분집합이 포함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동치인 녀석은 얘들아 P집합이랑 Q집합이 서로 똑같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어디로 이 녀석이 포함이 되든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다 성립이 되려면 둘이 똑같은 집합이었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얘들아 예시로 쌤이 한번 들어줄게요. 자, 우리 아까 문제 풀 때 나오긴 했는데 정수 집합에서 x제곱은 1을 만족시키면 절대값 x가 1이다 라는 이러한 명제가 있어요. 이거 참이지? 너무 참이야? 왜? x가 여기서 해집합이 뿔마 1, 여기서도 해집합이 뿔마 1이니까요. 그리고 이게 거꾸로 가도 참이야. 맞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개의 집합이 뿔마 1을 원수로만 갖고 있기 때문에 두 집합이 서로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왔다리 갔다리가 된다는 소리야. 이쪽으로 가도 참이고 이쪽으로 가도 참이고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집합이 똑같아야 되고, 근데 얘들아 보통 문제를 좀 현혹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형태를 다르게 냅니다. 형태를 다르게 내는 거야.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면서 판단하면 안 돼. 이게 지금 x가 정수일 때도 꼭 챙겨야 돼. 이게 그래서 정수가 아닌 게 만약에 정수라는 조건이 없었어. 근데 너네가 이제 이런 거를 보면 이제 막 두 녀석이 동치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막 외우게 되는 순간들이 오거든요. 근데 외워놨어. 내가 신나게 외워놨는데 문제에서 정수 조건이 빠져있네? 그러면 틀리는 거야. 이거 뭔지 이해되지? 왜냐면 이 참수 이렇게 생겼고 y는 절대값 x 이런 식으로 생겼으니까 여기 교점이 마이너스 1이랑 1인 건데 이제 다른 거 뭐 여기 뭐 이런 데도 있고 막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수 조건을 반드시 따져 주셔야만 돼요. 그래서 조건을 꼭 잘 보셔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금 배운 명제 표현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문제를 한번 열심히 풀어보겠다. 자, 75번. 자, 다음 두 조건 PQ에 대해서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인 것을 구해주세요 라고 나와 있네요. 자, 1번 볼게요. P가요 XZ 이퀄 YZ, 그 다음에 Q는 X 이퀄 Y래요. 이때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야 돼요. 그리고 얘들아, 자, 잘 들어야 돼. Z가 0이 아닐 때는 여기서 Z를 나눠줘서 P 조건이 X는 Y가 나와서 똑같아요. 맞지? 근데요, Z가 만약에 0이라면 P의 입장에서는 그냥 X랑 Y가 같을 필요가 없다는 거거든? 왜냐면 X 곱하기 0은 Y 곱하기 0 이렇게 되기 때문에 X랑 Y에다가 어떠한 수를 대입해도 다 0은 0으로 똑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 녀석은 지금 Q를 포함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뭔 느낌인지 이해되니? 얘들아, 여기 Z가 0이 아닐 때를 딱 쳐다보면 지금 P랑 Q랑 똑같았어. 그러니까 이걸 진리집합으로 쌤 표현을 해주면 P집합 안에 이렇게 Q집합이 이렇게 쏙 들어와 있었던 거야. 이건 Z가 0일 때 케이스인 거야. 그 다음에 Z가 0이 Z가 0이 아닐 때 케이스고 Z가 0인 케이스는 요 바깥쪽에 이렇게 겁나게 많은 원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로 가는 것은 거짓이다 라고 표현을 하시면 돼요. 이거 이해됐니? 근데 이 녀석은 Q이면 P이다는 참이라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얘들아, 늘상 이렇게 호환이 되진 않아요. 예를 들어줄게. 얘들아, 집합이 만약에 이렇게 됐었어. 그러면 얘는 P이면 Q이다 거짓이죠. 왜냐면 뭐 이런 녀석들이 반례가 있으니까. 근데 Q이면 P이다도 거짓이야. 왜냐? 이쪽이 이제 반례가 있으니까. 그래서 늘상 이게 왔다리 갔다리가 아니야. 부분집합이 확정이 됐을 때만 그렇게 따질 수 있어요. 이거 이해할 수 있겠니? 좋아요.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자, 2번 XYZ의 대소관계가 저런 식으로 나와 있네. 자, 조건 P는요 XYZ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Q집합은요 XZ가 YZ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이 Q를 먼저 해석을 해보면 이 녀석이 Z가 양수일 때 해볼까? 양수일 때. 양수일 때는 X가 Y보다 작아요. 근데 Z가 0이면 벌써 터져버렸어. 근데 얘는 일단 성립이 안 돼. 0 곱하기 X는 0 곱하기 Y 이거는 성립이 안 되니까 Z가 0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Z가 음수일 때는요. 이제 X가 Y보다 크다 이렇게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을 거야. 그쵸?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P에 속하지 않는 녀석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P면 Q이다는 될 수가 없는 거야. 이거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리고 이 녀석이 다 포함되지도 확정을 지을 수가 없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얘는 진리집합으로 한번 구해보면 괜찮아. 근데 보통 발예가 편하니까 발예를 대죠. 되는 거 안 되는 거를 생각하면서 낸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Z가 양수래. 그럼 Z1 잡고 X가 뭐 예를 들어서 2고 Y가 3이야. 그리고 얘는 성립하는데 얘는 성립 안 돼. 근데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이게 성립되는 것 중에서 Q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제일 깔끔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Z가 음수일 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있다 쳤을 때 이거는 성립이 다 되는데 여기다가 마4 넣고 여기다가 마3 넣으면 성립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발예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돼. 모순점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면 된다라는 거야.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따져주시고 그 다음에 3번 P가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은 0 이런 식으로 2차 방정식의 형태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Q집합은 0에서 4 사이 이렇게 부등식의 형태로 나와 있네요. 자, 우리 P집합을 한번 구해볼까요? 얘 이거 2차 방정식 인수분해 했을 때 1 또는 3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쵸? 얘들아 1이랑 3은 지금 요 안에 어때요? 쏙 들어가죠. 그러니까 참이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P이면 Q이다는 참이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따져볼게요. 자, P가 X 더하기 Y가 2이면 이때 Q는 X가 1, 2고, 제가 2고구나. and Y가 1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 얘들아, 지금 집중해야 돼. 겁나 중요해. 겁나 중요합니다. 내가 이거를 뭐 발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보통 이게 해설이 다 발예로 치거든요. 그러지 마.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교육과정 왜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 녀석이 Y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바꿀 수 있어. 그러면 이건 뭐냐면 잘 들어야 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이렇게 그려. 그리고 이 그래프보다 Y가 더 큰 범위라서 이 영역은 여기가 색칠한 게 돼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보다 항상 위에 있다는 걸 의미해서 이런 식으로 색칠이 되는 형태로 우리가 요 P의 영역을 표시할 수 있어. 받아들여야 돼? 생각할 수 있지? 얘들아,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딱 저 직선이야, 경계야. 근데 저것보다 크대. 그러니까 위쪽에 그려지는 거야. Y가 함수값인데 함수값이 더 큰 쪽이니까 이렇게 위에 색칠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 그 다음에 이 녀석은 X가 1보다 크면서 Y가 1보다 커야 되죠.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얘들아 잘 들어야 돼. 여기 지금 직선에 절편의 교점이 딱 1,1이거든요. 그래서 X가 1보다 크면서 Y가 1보다 큰 쪽은 요 영역이야.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니? X가 1보다 크면서 Y가 1보다 크니까 마치 우리가 X는 1, Y는 1이라는 직선에서 만들어지는 뭔가 1사분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얘들아 1사분면의 정의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X가 0, 2고 Y가 0보다 큰 범위를 나타내는 게 1사분면이거든? 맞지?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색칠을 하면서 이 영역을 만족하는 것을 색칠할 수가 있어. 근데 내가 방금 얘기한 X가 1보다 크면서 Y가 1보다 큰 쪽은 여기 지금 교점 1,1 잡고 이 녀석보다 크거나 같은 쪽을 이렇게 색칠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이거 꼭 배워가세요. 진짜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봐봐. 얘들아, 주황색이 초록색 안에 다 포함이 되니? 안 되죠? 주황색이 초록색을 품고 있죠? 그래서 거꾸로 화살표가 됐을 때가 참이었어요. 얘는 진리집합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Q가 P에 속한다지 P가 Q에 속하지 않아요.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땡이야. 그래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이것만 보고 그냥 발레만 치는 걸 훈련을 하면 이런 걸 못 발견합니다. 이게 중요해. 이거 겁나 중요해. 나 말했어. 특히 고1 친구들 이거 진짜 익숙해져야 돼. 명제 문제 풀 때 다 이렇게 풀 거니까. 자, 그다음 5번. 5번은 뭐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냥 X 범위 나타내면 구랍니다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2보다 크고 3보다 크고 하는데 우리 아까 연습한 형태니까 그냥 가볍게 처리해 주시면 된다. 얘들아, 요 4번 좀 정리를 한번 해두세요. 한번 써놔. 너네 이거 안 적어놨으면 그 4번 명제 판단할 때 이런 식으로 씁니다. 저기 이제 나중에 얘들아 2차도 나오고 막 안에 원도 나오고 난리지겨요. 원의 내부를 표현하는 부등식도 나와. 원방에서 얘들아 조건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누가 봐도 참이다 이거.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이렇게 가는 게 참이죠. 왜냐면 이게 1을 만족시키고 있으면 저러겠지. 뭐 이러면서. 근데 얘를 우리가 부등식의 영역으로 나타내면 반지름의 길이가 1짜리인 원의 경계가 Q인 거야. 얘 겁나 중요해. 나 왜 이러고 있니? 겁나 안정감이 있어서 깜짝 놀랐어. 자, 이 원의 경계가 Q의 해집합이 돼요. 해집합이라고 표현하는 게 진리집합이라고 똑같은 용어야, 얘들아. 그 다음에요, P집합은 뭐냐면 경계랑 내부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여기 쏙 빠지면 이렇게만 색칠되고, 만약에 이게 경계가 들어가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 경계를 똑같이 색칠해 주셔야 돼요. 꼭 기억을 해두세요. 특히 너네 진짜 잘 기억해야 돼. 너네 일하실 때 기하 배울 때 그냥 이런 거 맨날 해야 돼요. 화이팅. 여기까지 다 이해하셨죠? 괜찮지? 받아들인다? 아하, 좋다. 교육과정에서 저 때가 마지막이었어요. 저 부등식의 영역이 쌤 때는 그 1-1 때 있었어요. 고 1-1 때 있었는데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는지 진짜 모르겠어. 저거 빠지고 나서 더 이상해진 것 같아. 자, 76번 가봅니다. 자, 76. 전체 집합 U에서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이 각각 PQ이고 명제 Q이면 나 P가 참일 때라고 나와 있어. 얘들아, Q이면 나 P가 참이라서 내가 저 확정 화살표 지어서 표시한 거야. 괜찮아? 이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얘들아, 진리집합의 포함관계에 의해서 뭐라는 거야? Q집합이요.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어야 돼요.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어? 진리집합을 우리가 조건 Q를 진리집합 라지 Q라고 적고 나P 조건을 우리가 P의 여집합이라고 적는다고 배웠어. 그러니까 이제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리세요. P의 여집합 Q 그냥 이렇게 그리고 보는 거야, 얘들아. 조금 어색하지만 이렇게 그려. 그러면서 이제 판단을 하세요. 자, 1번 뭐냐? P가 Q의 여집합에 속하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와! 완전 속해. 왜냐? 전체 집합이 내가 이런 식으로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얘들아, P집합은 이제 P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이 사이드가 되겠다. 이거 납득되니? 사이드? 그 다음에 Q의 여집합은 사이드를 포함한 여기 P의 여집합과 Q 사이까지 다 색칠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더 면적이 넓어요. 그러니까 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거 괜찮니? 그러니까 항상 성립하니까 1번은 참이 되는 거야. 2번 볼게요. P의 여집합과 Q의 교집합이 P의 여집합이 딱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부분집합이 뭐냐 이거니까 이게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입니다. 이해되셨어요? 항상 성립하지 않잖아. 왜냐면 이게 지금 항상 Q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P의 여집합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P랑 Q의 교집합은 당연히 공집합인 거 보일 거야. 왜냐면 바깥쪽이 P였는데 지금 Q랑 겹치는 게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까 거짓. 4번. P 합집합 Q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이니? Q의 여집합이랑 P를 합쳤어. 그럼 내가 아까 Q의 여집합이 P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합집합은 Q의 여집합이겠죠? 참 이렇게 나왔겠네요. 그 다음에 5번. P 차집합 Q는 P니? 라고 물어봤어요. P랑 Q랑 겹치는 게 있어 없어? 없지. 없으니까 그냥 겹치는 거 빼는 게 없으니까 그냥 P가 맞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집합 배운 거를 지금처럼 명제에서 잘 써먹을 수 있구나. 이렇게 짚고 넘어가면 되겠다. 자, 77번 갈게요. 77. 자, 실수 X에 대해서 두 조건 PQ가요. 어떤 식으로 나와 있냐면 P가요. A 이상 1 이하. 그 다음에 Q, X가 마이너스 1 이상이 나와 있을 때 얘들아 명제 P면 Q이다가 참이 되고 싶대요. 그걸 만족하는 A의 범위를 구해달라 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럼 우리가 바라봅시다. 어떻게 해요? Q집합을 먼저 그려요. Q는 마이너스 1 이상입니다. 이렇게 그려놔. 얘들아, P면 Q이다가 참이기 위해서는 내가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 안에 쏙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요게 요 안에 쏙 들어가야 된다라는 우리 1차 부등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A에서 자, 우리가 1보다는 작고 어디까지 갈 거냐 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으면 좋았겠다. 에이, 이렇게 적어놔. 그러니까 쏙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선생님 마이너스 1이랑 A가 이런 관계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얘네가 다 등호가 붙어 있다 보니까 이게 등호가 붙어도 돼요. 이게 포함이 되는 느낌이야.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 이상 그 다음에 한계선이 있죠. 1 이하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됩니다. 자 얘들아 만약에요 여기 Q가 X가 1초과였어. 초과였으면 애당초에 생겨먹은 게 이렇게 그려졌을 거거든. 빵꾸 뚫린 채로. 맞지? 근데 이게 내가 지금 P가 Q 안에 쏙 들어가야 돼. 근데 여기가 지금 A에 색깔이 칠해져 있잖아. 그래서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어? 이렇게 있던 상태에서 A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거 이해되니? 이렇게 돼. 그러니까 지금 주황색이 연두색을 다 못 먹어주고 있죠. 그래서 들어가면 안 돼. 이때는 정답이 그래서 등호가 빠져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만 참을 수 있는 거야. 이게 딱 마이너스 1이면 지금 성립이 안 되니까 이 녀석이 마이너스 1보다 살짝 커야 돼. 그래야 이 주황색 안에 쏙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야.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 너네는 지금 이 말을 되게 잘 기억해놔야 돼. 그래야 뒤에 1차 부등식 배울 때 이 녀석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쏙 들어가냐 아니냐를 매우 잘 따져야 돼. 붙일 거예요. 이쪽이 메인 포인트여가지고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들 잠깐 쉬었다가 모든이나 어떤 게 포함된 명제에 들어가겠습니다. 잠깐 한숨 돌리세요. 얘들아 진짜 집중해야 돼. 그쵸? 다들 오늘따라 뭔가 이상한데? 다들 왜 그러는 거야? 뒤에는 죽어있고 앞에는 뭐 약 맞은 것 마냥 지금 난리지기고 있고 이것들 그래도 해맑은 게 좋죠. 뭐 표정 나가 있는 것보다 낫지. 서연아 너는 뭐 내가 라디오 방송이에요? 진짜 뭐 청취자야? 집중해서 들어야 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조건 PX 앞에 이제 모든이나 어떤 이런
수식어구가 붙어요. 그러면 우리가 x 값이 딱히 정해져 있지 않아도 참거짓을 판단할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얘들아. 와, 쉽지 않네. 그래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우리가 뭐 2차 부등식이 막 성립하고 막 이런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주로 문제에 많이 포진이 돼서 나옵니다. 얘들아, 근데 거기 아래 박스 쳐져 있는 거 있잖아. 뭐 모든 x에 대해서 조건 px가 다 이제 얘들아 다시 px로 부활했다. 그쵸? 이제야 부활시켜준 거예요. 조건 px가요. 만약에 이제 px를 참으로 만드는 진리집합이 이제 p였잖아. 그 원소가 전체 집합이랑 똑같으면 참이라는 소리예요. 모든이 붙어 있을 땐. 모든 원소에 대해서 다 참이면 참입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x에 대해서 px가 참이고 싶대.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요, 만족하는 게 딱 하나만 있어도 된다는 소리야. 거기 아래다가 써놓으세요. 어떤 x에 대해서 px가 참이려면 이제 그것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의 원소가 단 하나라도 있으면 참인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공집합이 아니면 참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옆에다가 하나라도 있으면 이라고 적어두시는 게 좋아요.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px가 참이고 싶대요. 그러면 우리가 진리집합 p가 공집합만 아니면 됨 이런 느낌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그러면 공집합이면 거짓인 거야. 그리고 우리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px가 참이고 싶다 라고 나와 있다면 우리가 진리집합 p가 전체 집합이랑 똑같아야만 참일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만족시키는 원소가 전체 집합이랑 일치해야 돼. 그래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 만족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전체 집합을 잘 살펴봐야 돼, 이 얘는. 그래서 전체 집합을 면밀히 조사해야 돼요. 왜냐면 전체 집합이 지금 쌤이 여기 모든 실수라고 적었는데 보통은 실수로 표현돼서 이렇지만 우리가 저 전체 집합에 따라서 저게 모든 정수가 될 수도 있고 뭐 모든 음수가 될 수도 있고 모든 자연수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달라지게 되니까 우리가 요 관계는 잘 봐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면 거짓들인 거야, 얘들아. 그쵸? 오케이. 얘들아, 부정취하면 우리가 이 녀석을 이제 부정취하면 어떻게 되냐면 진짜 잘 들어야 돼. 여기서부터 중요해. 자, 모든 x에 대해 px가 뭐 이렇게 있어. 이 녀석을 내가 부정 취할 거야. 부정을 취하게 되면요. 잘 봐. 부정을 취하게 되면 얘들아, 모든은 어떤으로 바뀌어? 근데 저 아래다가 적어야겠다. 자, 이 녀석을 내가 부정을 취하면요. 모든은 우리가 어떤으로 바뀌게 돼요. 그 다음에 뭐 x나 이런 걸 부정하진 않아. x 부정하면 뭐 나올 건데? 안 나와서 어떤 x에 대해 그 다음에 이 조건식은 우리가 부정이 가능해서 나px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을 부정해주고 이 모든을 부정시켜주고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에요? 어떤의 부정은 모든이야. 이게 둘이 서로 이제 반대관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 그래서 어떤 x에 대해서 px가 뭐시기다 라고 나와 있는 문장을 부정시키면 모든 x에 대해서 나px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야. 이거는 근데 얘들아 저렇게 지금 그냥 글자로 보지 말고 이따가 쌤이랑 문제 풀면서 차근차근 한번 익혀봅시다. 얘는 문제를 기억하는 게 좀 더 나아요. 자, 명제 역대우 배우기 전에 잠깐만 저 아래 문제 하나만 풀고 갑시다, 여러분들. 자, 개념 체크에 있는 문제.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얘들아, 임의이라는 것은 모든이라는 말이랑 동치입니다. 똑같은 말이야. 임의의 x에 대해 x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녀석의 부정을 말해달래요.
그럼 이 녀석을 부정을 취하면 이미 이는 우리가 어떤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어떤 x에 대하여 x제곱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아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봐봐. 만약에 내가 지금 이 명제의 참거짓을 따지고 싶어. 그러면요. 내가 만약에 지금 전체 집합을 실수라고 잡아줬어. 그럼 봐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은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죠? 실수를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러니까 이게 참이었었던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 녀석을 부정취했어. 얘들아 어떤 x에 대해서 실수를 제곱했을 때 음수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 거짓이 돼. 이거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나?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 집합을 잘 잡고 가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떤 자연수 n에 대해서 n제곱이 1보다 크거나 같다는 너무 당연히 참이죠. 어떤 자연수의 제곱을 하면 당연히 1 이상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돼. 얘들아 저기 앞에가 어떤이 아니고 뭐든이더라도 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저 녀석 부정 취해주면 또 거짓 나오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모든이랑 어떤은 우리가 요 뒤에 명제의 역과 대우할 때도 잘 섞여서 나오니까 같이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 자, 그럼 이제 역이 뭐고 대우가 뭐냐. 자, P면 Q이다 이런 식으로 명제가 있어요. 이게 명제야 얘들아. 명제. 보통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요. 그쵸? 근데 여기서 이제 화살표 방향을 바꿔. Q이면 P이다 라고 내가 바꿔버렸어요. 이게 역입니다. 방향을 거슬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역 말고 이제 대우는 뭐냐면 대우는 역을 해주고 낫까지 다 붙여버려요. 그래서 자 P이면 Q이다가 있었는데 내가 이 녀석을 not Q이면 not P이다로 바꾼 거야. 위치도 바꾸고 부정도 취한 거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대우라고 부릅니다. 뭐 대우 명제 이렇게라도 부르는데 그냥 대우 이렇게 표현해요. 대우는 뭐야? 우리가 이렇게 부정 취하고 순서 바꾸고 이렇게. 그럼 나한테 이렇게 물어봐야 돼. 선생님 부정만 뜻하는 용어는 없나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원래는 있었어요. 이라고 있거든. 이가 뭐냐면 이 녀석이 not P면 not Q이다가 됐던 게 이예요. 이. 그러니까 명제가 P면 Q이다를 내가 이 처리를 하게 되면 이 명제의 이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이렇게 구해요. 이 명제의 대우를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구하는 거고 이 명제의 역을 구하라고 하면 Q이면 P이다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요거 이해할 수 있겠어? 근데 이가 뭐 나도 왠지 모르겠는데요. 너네 나 1년 전에 너네 거 준비할 때 이가 빠졌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근데 빠진 지 한 몇 년 됐대요. 그래가지고 허허 신기하네 막 이러면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역은 우리가 Q면 P이다 라는 명제로 바뀌게 된 거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명제를 역 처리하면 저렇게 되고 명제를 대우 처리하면 저렇게 되고 이 처리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는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교육과정에서 빠졌으니까. 그래서 역이랑 이를 동시에 하면 대우가 된다라고 우리 땐 배웠거든. 근데 그냥 그게 빠졌어? 그래가지고 내가 왜 빠졌지? 막 이러면서. 근데 뭔가 용어가 너무 많아서 애들이 헷갈려 해가지고 그냥 안 중요한 거 없애버린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기로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아까 이 녀석이 참이라면 얘는 무조건 거짓이에요. 이 녀석이 참이면 얘는 대체로 거짓인데 자 이게 중요해. 이게 두 개가 똑같지 않을 때 진리집합이 똑같지 않을 때 이게 참이면 이 녀석은 거짓일 수밖에 없어. 그 부분집합 포함 관계에 의해서. 왜냐? 두 집합이 서로 다르다고 했을 때요. 이게 P 진리집합이 Q에 속하면 Q 진리집합이 P에 속할 수 없잖아. 그쵸? 이게 둘이 다를 때야. P랑 Q랑 다를 때 이거면 이거는 성립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거짓이라고 확정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진리집합이 다를 때 역은
거짓이 된다 라고 외우시면 돼. 그러니까 참거짓이 명제랑 바뀐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들아 대우는요, 이게 참이잖아? 그러면 얘도 참이에요. 무슨 얘기냐? 잘 들어야 돼. 겁나 중요해. P가 Q에 이렇게 속해 있으면 Q의 여집합도 P의 여집합 안에 쏙 들어가게 됩니다. 운명이야, 운명. 왜? Q의 안쪽에 P가 있었잖아? 그 이제 여집합의 입장에서는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보다 크겠지.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 먹고 있는 거 보이니? 보여야 될 텐데.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Q의 여집합은 여기 사이드야. 근데 P의 여집합은 그 사이드랑 여기 QP 사이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먹고 있는 게 느껴질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이면 무조건 이게 참이고요. 이게 거짓이면 이것도 뭐 그냥 거짓이면 거짓, 참이면 참.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떤 식으로 논리 전개를 하냐면, 명제가 참인 것을 설명하기가 어려울 때 대우를 취해서 대우가 참이면 명제가 참이었다 이렇게 논리로 가. 왜냐면 이게 두 개가 참 거짓 여부가 똑같으니까 내가 이 명제에서 참 거짓을 판단하기가 어려워. 근데 대우를 취했을 때는 판단하기가 쉬워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정표현 같은 게 껴있을 때 안 껴있는 걸로 바꿔버린 다음에 참 거짓을 따지면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역도 그런 목적에서 쓰일 수는 있는데 얘가 이 조건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주로 이 녀석은 참거짓을 판별할 때 역의 방법을 이용하진 않아요. 내가 방금 이거 제한 조건을 걸어줬잖아. 이 제한 조건이 있는 상태에서만 이 녀석이 참일 때 거짓, 거짓일 때 참, 이걸 설명할 수가 있어.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이게 거짓이야. 근데 이게 꼭 참이라는 보장도 없어. 아까 쌤이 예시를 들어주잖아. 이게 PQ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그냥 다 거짓이야.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거짓일 때가 뭔가 효력이 없어. 명제 자체가 거짓일 때. 그래서 주로 우리가 역을 쓰진 않아요. 명제를 증명하는 과정, 참거짓을 증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쓰진 않아. 내가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은 성립하지 않고, 이 녀석이 무조건 얘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지구가 반쪽이 나도 이 녀석은 성립을 한다. 그러니까 대우를 잘 기억을 해 놓으세요. 아시겠죠? 자, 역은 참이고 대우는 거짓인 명제만을 모두 있는 그대로 골라달래요. 와, 귀찮게 하네, 그치? 자, 역이 참이 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대우가 거짓을 만족시키는 명제만을 골라달래. 얘들아, 이 말은 뭐냐면 잘 들어야 돼. 대우가 거짓이라는 것은 명제가 뭐였다라고? 거짓이었다. 맞죠? 얘들아, 명제가 거짓인데요, 역이 참이래. 무슨 말일까? 얘들아, 이게 거짓인데요, 이게 참이라는 거거든? 맞지? 맞아? 확실하잖아. 그러니까 이게요, Q가 P 안에 쏙 들어가 있는 상황을 골라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P이면 Q이다는 거짓이잖아. 여기 바깥쪽 게 반례가 되니까. 근데 Q이면 P이다는 참일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진리집합 관계를 골라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해도 돼? 좀 어렵지? 어려워요. 당연히 처음 배울 때 어려워요. 여러분들 뭔 쌉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이제 부등식 나오면 와 진짜 이거는 쌉소리다 막 이러면서 이제 풀게 될 텐데. 자, 천천히 같이 한번 보자. 이게 0보다 크면 x 더하기 y가 0보다 크다. 과연 참거짓 여부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야. 잘 들어야 돼. 진짜 잘 들어야 돼. 제발 잘 들어줘. 부탁합니다. 자, 얘를 내가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부터 따져볼게요. 이렇게 있어. 자, 갑자기 왼 좌표 평면? 저는 얘를 도형으로 다 생각을 하려고요. 이 녀석부터 먼저 그릴게. 얘는요, y는 마이너스 x보다 크다니까 마이너스 x 직선을 이렇게 그리고
요 위쪽에 색칠이 되는 영역이 요 Q의 진리 집합이에요. 얘를 참으로 만들고 있으니까. 괜찮아? 납득돼? 선생님 얘는요? 아씨 이거 뭐야 이거? 뭐예요? 응? 0,0만 아니면 돼. 라고 받아들여지면 좋을 것 같은데. 실수 XY에 대해서잖아. 00 대입하면 0 되지. 근데 0,0만 아니야. 다른 점이 대입이 되면 다 성립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얘는 여기 가운데 빵꾸 뚫어놓고 빵꾸를 제외한 전 지역이 빨간색이 돼요. 아씨 이렇게 보는 거 너무 어렵다. 아 진짜 어렵다. 나 조졌다. 진짜 너무 어렵다. 아 막 수포자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처음에 배울 때 어려워요. 근데 이게 감각이 생기면 좀 쉬워져. 얘들아 이거이면 이거다. 누가 봐도 거짓이야. 저 빨간색 영역이 다 노란색에 포함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건 거짓이 맞아요. 명제가 거짓이야. 그럼 얘들아 Q는 이거 안에 쏙 들어갈 수 있을까? 노란색이 빨간색 안에 쏙 들어갈 수 있을까요? 참고로 노란색에 직선에 지금 등호가 안 붙어 있어서 이 경계는 제외입니다. 그럼 얘들아 이 Q 집합에는 0,0이 없어. 이 지금 얘들아 이거 다 빵꾸 직선이야. 빵꾸 직선. 그러니까 빵꾸 직선의 위쪽에 색칠되는 거기 때문에 다 빨간색에 들어갈 수 있어. 아 너무 어렵다. 그쵸? 너무 어렵죠? 괜찮아? 어렵다. 하지만 역은 참이다. 그래서 역은 참이 성립하고 명제가 거짓이니까 아 우리 문제에서 다 만족이 되는구나. 기억을 가져가시면 돼요. 기억은 성립하는구나 이렇게. 얘들 어려워. 그래서 얘들아 저 풀이 볼래? 풀이에 막 발예 막 이러면서 나와 있죠. 발예랑 역에 또 막 이렇게 예시 막 이렇게 들고 그러고 있잖아. 저렇게 공부를 해도 나쁘진 않은데 그냥 여러분들 처음 배울 때 확실하게 배우세요. 확실하게 배워. 어차피 우리가 도형이랑 친해져야 되니까 이런 거 배워놓으면 아 또 재밌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니은 갑니다. 니은 뭐야 저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면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가 0이다. 이렇게 나왔어. 얘들아 그리고 지금 전제는 xy 실수라고 깔려 있는 거야. 그러면요 우리가 실수 제곱 더하기 실수 제곱이 0이 되려면 그냥 이 녀석 해 자체가 둘 다 0일 때밖에 없어요. 동의하시나요? 그 다음에 얘들아 절대값 자체도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잖아. 근데 0보다 크거나 같은 두 수를 더했을 때 0이 되려면 이 녀석들도 다 0일 수밖에 없지 않았겠어? 그러니까 이 녀석도 해가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둘이 동치야 동치. 그러니까 P이면 Q이다도 성립하고 Q이면 P이다도 성립하는 거야. 다 참이야. 근데 명제가 거짓이고 싶다며. 근데 아니잖아. 그러니까 니은은 땡인 거예요. 니은은 명제도 참이고 이제 역도 참이고 대우도 참이고 이렇게 된 거야.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자, x제곱이 y제곱보다 크면 이제 x, y, 0 요거냐? 라고 묻고 있어요. 잘 봐. 얘가 만약에 x, y가 둘 다 양수야. 그러면 이게 성립이 됐을 거예요. 근데 조심해야 돼. 제곱을 비교하는 거잖아. 우리가 이 녀석이 자, 이 녀석이 뿔마 루트 막 이런 거 씌울 거지. 그치? 그러면 이 두 녀석이 만약에 양수라고 했으면 이게 성립이 되지 않았을까요? 양수면 큰 녀석 제곱한 게 더 컸을 거 아니야? 전제가 깔려 있으면. 그리고 이 녀석이 만약에 음수였어 얘들아. 그럼 음수면 x가 y보다 더 작아야 제곱했을 때 더 커지지 않았겠어?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런 거 생각하면 돼. 제곱하면 9, 1 이렇게 되니까 부등호 방향 만족하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왼쪽에 해는 이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리고 이 녀석은 그냥 얘들아 요 일부분이지. 그러니까 지금 Q가 P 안에 쏙 들어있는 거야. P집합에 이렇게 지금 Q가 쏙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잖아. 왜냐면 Q는 이것밖에 없어요, 얘들아. 근데 Q가 여기 있네? Q가 아닌 거는 여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납득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Q이면 P다가 성립하게 되니까 역은 참이 맞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이거다는 당연히 거짓이지. 지금 보면 이거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거 하나밖에 안 되니까 얘는 당연히 명제는 거짓이야. 그래서 디귿은 참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명제가 거짓이고 역은 참이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서 정답은 5번으로 가주시면 되겠다. 이런 거 따지는 게 좀 어려워요, 얘들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양수, 음수 잘 구별하면서 이 녀석의 해집합을 따지고 앞에 녀석의 진리집합은 xy가 양수일 때 x가 y보다 크고 음수일 때는 x가 y보다 작으면 되겠네? 가 해집합인데 이 녀석이 이거 안에 쏙 들어가냐? 라고 묻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너네가 지금 이게 만약에 잘 이해가 안 돼. 그래프로 그려도 돼요. 선생님, 나 이거 그래프 어떻게 그리죠? 내가 Q집합이 예쁘니까 내가 얘부터 그려줄게. 얘들아, X, Y가 둘 다 양수라는 것은 1사분면 위의 점이라는 거야. 동의? 그리고요, X가 Y보다 크대. 그러면 잘 봐, Y는 X보다 작은 거죠. 그러면 내가 Y는 X를 이렇게 그려. 근데요, X보다 작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Y의 범위가 여기가 되는 거야. 근데 1사분면이니까 그 경계 포함 안 함.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요 녀석의 범위예요. 그리고 잘 봐. 잘 들어야 돼. 이 녀석 그려줄게. 얘는 이미 갖고 있는 거야. 얘 이거나 얘다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리고 이 녀석은 뭐냐면 얘들아 X랑 Y가 다 음수예요. 그러니까 일단 3, 4분면이야. 근데 Y가 X보다 크대. 그럼 Y는 X 기준으로 위에가 색칠돼야 되니까 요 영역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랑 이거 합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분홍색이 지금 노란색을 먹고 있어 주죠. 그러니까 지금 거꾸로 가면 참이었다라는 거야. 왜? 노란색이 지금 빨간색 안에 쏙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 그러니까 막 발리 들고 막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뭐 막 너무 힘들게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이 녀석을 Y는 X 기준으로 대소관계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면 훨씬 더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내가 아까 앞서서 설명해준 내용으로만 이해하고 넘어가도 상관은 없는데 이런 식의 풀이도 익숙해졌으면 좋겠다. 왜냐? 안 찝찝해. 하나도. 이게 익숙해지면. 근데 처음이 어려워요, 당연히. 막 졸고 이러면 진짜 이거 진짜 이해 안 될 거야. 그쵸? 열심히 영상 봐야겠죠. 나중에 복습할 때. 어려우니까 이 녀석도 지금 잘 체크해 주세요. 얘들아, 이 기억도 마찬가지야. 이 앞에 게 지금 원점을 제외한 전 지역이에요. 이렇게 보여야 돼. 이 녀석이 원점을 제외한 전 지역이고 이 녀석은 y가 마이너스 x보다 큰 쪽이니까 y는 마이너스 x 직선 그리고 위쪽이야. 근데 경계가 포함이 안 돼. 그러니까 원점도 포함 안 해. 그러니까 q가 p 안에 쏙 들어가겠네.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죠. 얘들아, 교육과정 바뀌야. 책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잘 정리해야 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부등식이 나와 있을 때 이런 도형들을 계속 그리는 훈련들을 많이 해야 돼. 진짜 고2랑 고3 때는 맨날 저런 거 해서 쌤이야 뭐 워낙 많이 해서 익숙한데 너네는 이게 되게 체감상 난도가 엄청 높을 거야. 그러니까 잘 합시다. 자, 이제 겁나 중요한 용어. 야, 여기까지 오다니 오늘 못 올 줄 알았는데.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자, 얘들아, 용어 정리를 겁나게 잘해야 돼. 너네 이제 집 가서 진짜 미친 듯이 복습해야 돼. 어떡하니? 얘들아, 명제 P면 둘 다 아주 로테이션 돌면서 아주 난리 났죠. 얘들아, 너네는 밤새면서 뭐 하니? 응? 자고 싶었는데 또 못 잤어요? 잠이 안 왔어요? 잠 잘 오는 유튜브 음악을 틀어놓으세요.
막 모닥불 이런 거 있잖아. 릴스 보지 말고 모닥불 같은 거 틀어놓고 주무세요. 자, 얘들아,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전제가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야. 그러니까 요 화살표일 때, 그쵸? 이거일 때요, 뭐라고 읽냐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어요. 외우세요, 빨리 지금. P면 Q이다, 참인 상황에서 이거는 우리가 P는 Q이기 위해서 충분 조건이다,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요, 선생님, 이게 성립이 되는 게 충분 조건의 진리집합의 상황이군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잘 봐야 돼. 설명해 줄게. Q가 이렇게 있어, P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봐봐. P는 얘들아 Q이기 위해서 충분합니다. 왜냐? Q의 원소의 일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충분함, 이렇게 외우세요. 반면에 Q는 P이기 위해서요, 참이 아니야. 그치? 이 바깥쪽 게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는 거짓이야, 지금. 근데 우리가 이런 상황을 이제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이 얘들아 똑같은 상황이야. P가 Q 안에 속하는 상황을 일단 기본적으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불러. 근데 이것을 이제 살짝 좀 서브 느낌으로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표현법이야. 하나의 결과물을 납두고 나는 지금 이거야. 그냥 P면 Q이다가 명제 P면 Q이다가 참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두고 내가 지금 이 첫 번째 표현이랑 이 두 번째 표현을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 같은 말이야. P는요 Q이기 위해서 원소니까 충분하죠, 이런 느낌이야. PQ충. 그 다음에요, 선생님, Q는요 P이기 위해서는요 이 나머지 원소들을 버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라고 해서 필요 조건이에요. 그래서 QP충, 뭐라는 거야, QP필, 이렇게 외우는 거야. QP필 이렇게 외우는 거야. 어감이 좋잖아. PQ충, QP필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외워야 돼. 나라고 이러고 싶지 않아. 얘들아, 그 운율을 넣어서 외우세요. 운율을 넣어서. 야, 정한되면 춤이라도 춰. 춤이라도 추면서 외우세요. PQ충, QP필 이렇게 외우세요. 저 상황을 두 가지 용어로 얘기한다 그랬어. 저 상황을. 자, P가 Q의 부분집합이, 진리집합의 입장에서 부분집합이고, 그 상황은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인 상황을 우리가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면서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을 만족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럼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이런 표현을 안 줘.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일 때 다음 중으로 막 진리집합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되게 개념을 잘 잡아야 돼, 지금. 이게 지금 딱 여러분들 머릿속에 스탠다드하게 딱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야 나중에 여기에 막 낫 붙이고 난리 나거든요. 그럼 그때도 이제 똑같이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신이 나가는 일만 남은 거야. 자, 79번 볼게요. 자, 다음 조건 P는 조건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지 얘기를 해달래. 자, 1번 볼게요. 1번, P 조건이 X제곱 이퀄 Y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Q 조건은요 절대값 X 이퀄 절대값 Y야. 자, 여기서 쌤이 표현 한 가지만 더 언급해주고 넘어갈게. 만약에요, 지금 P이면 Q이다가 성립했잖아. 그리고요 Q이면 P이다도 만약에 성립이 돼. 그러니까 이 명제의 역도 만약에 참이야. 그러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면서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배워요. 필요 조건이면서 충분 조건일 수 있어서. 그러니까 명제도 참이고 역도 참일 수 있어. 그거는 내가 아까 두 진리집합이 똑같을 때를 의미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지금 P 집합이랑 Q 집합이랑 똑같은 상황에서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구나 하면서 외우시면 돼요. 두 진리집합이 똑같을 때는 필충입니다. 이렇게 또 아래에서 꼼짝거리고 있지. 미묘한 표정을 제가 감지했거든요. 맞지? 조심하세요. 저 예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 충분 조건까지 잘 익숙해졌으면 좋겠다. 자, 그러고 나서 이 녀석을 살펴볼게요. 한번 잘 봅시다. 우리가요, x제곱 이퀄 y제곱이 성립하는 거랑 절대값 x랑 절대값 y가 성립하는 거는 어떨까? 그렇죠. x가 y일 수도 있지만 x가 마이너스 y일 수도 있잖아.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녀석도 해집합이 이거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두 진리집합이 똑같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돼. 필요 충분. 선생님 왜 충분 필요 아니에요? 막 이러지 마세요. 힘들어. 나 실제로 질문 받아봤거든.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 그래서 필요한 게 더 중요한가? 막 이러면서 얼버무렸거든요. 근데 와 말이 확 막히더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고. 그 다음에 자 2번 볼게요. P 조건이 x 플러스 y가 3인 거고요. 그 다음에 Q 조건이요. x는 1, y는 2래. 자, 얘는 무슨 조건일까를 고민해야 돼. 이 녀석을 포함하고 있지. 그리고 다른 해집합이 겁나 많지 않아요? 왜냐면 얘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는 직선이야. 그리고 이 녀석은 직선 위에 한 점에 불과해. 그쵸? 그러니까 P가 Q를 먹고 있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잘 봐야 돼. P가 Q를 먹고 있다 그랬어. Q가 P의 부분집합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 표현을 보고 너네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면서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게 QP만 바뀐 거야. 지금 간사하게 이걸 바꿔놓은 거야. 그러면 간사하게 바꿨으니까 이것만 바꿔놓은 거야.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읽고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읽어야 돼서 이 녀석은 PQPD 돼요. 갑자기. 이해되나? 빡세지? 빡세지? 말장난이 기가 막히죠?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받아들이기 힘든가? 힘들죠? 근데 우리가 요 모양을 기준으로 봐봐. P가 Q의 부분집합일 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읽고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 읽기로 마음 먹었어. 근데 P랑 Q의 위치가 지금 바뀌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역함수 처리한 거. 역함수 처리라는 얘기로 하면 안 되죠. 와, Y는 X 대칭 이동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P랑 Q를 바꿨으니까 여기서도 용어에서 P랑 Q를 다 바꿔주기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인 거야. 빡세다. 하지만 우리의 약속은 잘 지켜야 되니까 이 녀석은 저렇게 언급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X, Y는 유리수이다. 유리수. 그 다음에 Q는요, X 곱하기 Y는 유리수이다. 와. 얘들아, 잘 봐봐. 각각이 유리수래요. 끄덕끄덕. 그리고요, 곱한 게 유리수래. 얘들아, 그럼 봐봐. 직관적으로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요. 지금 X가 유리수이고 Y가 둘 다 유리수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X, Y가 켤레 무리수일 수도 있어요. 뭔 소리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건이 실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마이너스 루트 2고 여기 루트 2야. 이거 곱한 게 꼭 켤레가 안 붙어도 되는구나. 쏘리. 곱이니까 그냥 이렇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순무리수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켤레가 아니어도 상관없는데 1 플러스 루트 2, 1 마이너스 루트 2 얘네 각각 무리수인데 켤레죠. 그러니까 이런 거 얘기하고 싶었어. 켤레 무리수. 그러니까 순무리수이거나, 야 얘들아 우리 순원수 배웠지? 순원수. 그러니까 순무리수도 있어요. 너네가 안 배울 뿐이야. 내가 지어낸 거예요. 농담이야. 있어요. 있겠지 어딘가에. 용어가 있겠죠. 근데 순무리수일 수도 있고 켤레 무리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XY가 무리수인 것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유리수인 게 지금 요 안에 쏙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오! 그러면 저기에 나온 모양 그대로 적용이 되네. 그러니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이거 납득되나?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 X, Y 둘 다 0. 얘들아, 저거는 둘이 지금 서로 실수니까 똑같겠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0,0밖에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다. 넘어갑니다. 내가 오늘 끝내려고 그랬는데 일부러 안 끝낼게요, 여러분들. 오늘 다 내가 양껏 달리면 좀 많이 힘들어할 것 같아서 최대한 여기를 조금 더 꼼꼼하게 해줄게. 자, 충분 조건이랑 필요 조건이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진리집합으로 따질 수 있어. 방금 다 설명했던 내용이야. 그냥 그대로. 우리가 이 모양을 보면 이제 여러분들 눈에 얘는 명제 P면 Q이다가 참이니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면서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라고 빡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 어쩔 수 없어. 외워야 돼. 약속을 그따구로 했어요. 그래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겁나게 부정 표현이 많이 나와서 너네를 현혹시킬 거야. 자, 80번 볼게요. 자, 전체 집합 U의 세 조건 PQR의 진리 집합을 각각 라지 PQR이라고 부를 때요. 자, P 교집합 Q가 Q이고요. 그 다음에 P 교집합 R이 공집합이래. 이때 다음 빈칸을 채워달라라고 나와 있는데, 자, 1번 P는 not R이기 위한 무슨 조건일까요? 이런 걸 따져달래요. 호호. 그럼 이제 우리가 P랑 R의 여집합의 포함 관계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맞죠? 왜냐? 이 각각의 진리집합이 지금 얘는 라지 P, 여기는 R의 여집합이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요 위에 두 집합 표현을 바탕으로 내가 포함 관계를 한번 살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간다. 조용히 해. 자, 얘들아, 잠꼬대를 하는 거야. 자, P와 Q의 교집합이 Q라고 나와 있으니까 Q는 P 안에 일단 쏙 들어가 있을 수 있다.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이거는 완전히 이해된다. 그쵸? 근데요, P랑 R의 교집합이 없대요. 그러니까 P랑 R은 서로소였다는 거죠. 이렇게 생겨 먹은 걸 그려야 돼. 할 수 있겠어? 해야 돼? 그래요. 서현이 다리 아프겠다, 오늘 거의. 하루 종일 서 있네. 이따 테스트 볼 때 자지 마라. 자, 이런 식으로 있는 상황에서 잘 봐야 얘들아. 아래 여집합은 뭐야? 막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P를 먹어버리고 있는 거야. 맞죠? 힘들어 나도 이러기. 그러니까 P가 아래 여집합의 부분집합일 수밖에 없는 거라고. 이거 이해된다. 그러니까 뭐야? 충분 조건이죠. 이렇게 가는 거야. 속해 있잖아. 정확하죠? 이해했죠? 이해되는 거야? 나만 이해하는 거 아니야 지금? 자, 그 다음에 제발 나만 이해하는 상황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not Q는 not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일까요? 이렇게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진리집합 Q 여집합과 P 여집합을 두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을 먹어버리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젠 보인다. 선생님, 나 이거 이렇게 됐어. 맞죠? 방향이 거꾸로가 됐네? 그러니까 이제 이 녀석이 얘를 먹고 있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not Q는 not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는 거예요. 먹고 있어주니까. 내가 먹혀 있으면 충분. 그러니까 여기 왼쪽에 있는 녀석이 내가 먹혀 있어. 그럼 충분 조건이야. 나도 왜 이렇게 동작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 녀석이 얘를 먹어주고 있다. 그러면 필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열심히 외워봐. 내가 몸짓까지 하면서 외우잖아요. 내가 진짜 몸짓을 별로 안 좋아해, 얘들아. 자, R은 not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일까요? 이렇게. 자, 그러면요, 라지 R과 Q의 여집합을 생각하고 싶죠?
이 두 녀석의 포함 관계는 Q의 여집합이 R집합을 먹어버려요. 오, 좋아요. 그러니까 R집합이 Q의 여집합한테 먹힌 거죠. 헉! 정직하다. 먹혀있다. 나 충분하네. 이렇게. 충분 조건.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먹고 먹히는 우리 필요 충분 조건.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Q필충입니다. 그래서. 어렵지? 빡세요? 어려운 거야. 너네 어려운 거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다들 영상을 2번, 3번 열심히 돌려보세요. 나는 틀린 설명을 하지 않았어. 나 이거 학창시절 때 공부 잘하는 내 친구 여기 막 겁나 못해가지고 맨날 겁나 놀렸거든. 막 맨날 친구끼리 막 놀리잖아. 그런 걸로. 여기 되게 못해요. 그래서 말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저도 막 PQ충, QP충 막 이러면서 막 열심히 외웠어요. 이게 모양이 바뀌는 걸 잘 봐야 돼. 알겠죠? 자, 갑니다. 지금 실수 X에 대해서 세 조건 PQR이 어떤 식으로 남아있냐면 P 조건이 절대값 X가 2보다 작다. 그 다음에 Q 조건은 X가 1 이하이고 그 다음에 R 조건은요 X가 A 이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때 뭘 요구하냐? R이 얘들아 내가 방금 R2라고 그랬는데 텍스트에는 R가라고 적혀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진짜 이거 맞추면 내가 음료수 사줄게요. 감나가? 감다디네요. 야이 무슨 뜻이 있네.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정확하게 오피셜된 자료가 있어요. 와 이거 재밌겠다. 재밌다. 알쓸신잡이야 얘들아. 왜 그럴까요? 레인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전자레인지나 돌리세요. 자, 뭘까? 레인지 앞에 던져줄까? 어려운데. 이거 완전 말을 해봐. 뭔데 말해보세요. 나한테 먼저 말해봐. 아니 니들끼리 상의하지 말고 빨리 나한테 얘기해봐. 그냥 당당하게 얘기해. 뭐 틀린다고 페널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AB가 R 빼고 다 받침이 없어서. 오 놀라운 추론인데 아쉽게도 아니에요. 야 레인지도 그럴싸해. 얘들아 그러게? 받침이 없네요? 뭐가 이걸 맞아 걸리고. 얘들아 잘 봐. 진짜 겁나 중요해. 음료수는 뭐 아쉽게 못 먹는 거죠. 이게 평가원 공식 언급이야. 이거를요 아르라고 읽는데요. 야르 아니야. 아르야 아르. 이게 진짜 신기하지 않니? 이거를 의문을 가진 그 강사님이 계셨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교육청 문제에서 이게 어떤 원 나오는데 R은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거는 R가 막 이렇게 나오고 막 혼동스럽잖아? 그래서 이 조사의 차이가 뭐지? 막 이러면서 막 의문을 품었던 거야. 평가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공식 답변이 R이 아니라 R래요. R. 북한말 같아요. R. 그래서 여러분들 읽을 때 이제 R가 이렇게 읽어야 돼. 이거 읽을 때 R가 P 또는 얘들아 진짜 알쓸신잡이에요. 나중에 친구한테 아는 척 하세요. 키우기 위한. 그래 친구한테 이거 맞추면 음료수 줄게 한번 해봐. 자 얘들아 문제 풉시다. 자 문제에서 뭘 요구하냐면요 R가 P 또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고 싶대요. 우와 선생님 그럼 나 이거 진리집합으로 일단 나타내보고 싶은데? 그렇죠. 진리집합 R이요 지금 P 또는 Q는 얘들아 P 합집합 Q거든요. 이렇게 바라봐야 돼. P 또는 Q를 P 합 Q라고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이게 필요 조건이 돼야 되니까 얘들아 어디로 입 벌려? 이거야 그렇죠.
동작까지 완벽하네요. 좋아요. 이렇게 입 벌리고 있어야 돼. 요거 동의하세요? 필요 조건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합집합이 이 아래 부분집합이 되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 P랑 Q 조건을 보고 내가 P 합 Q를 구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수직선을 그려봅니다. 자, 절대값 X가 2보다 작고 마이너스 2보다 클 텐데 Q집합은 1 이하 이렇게 나와 있는 걸 합쳐달래요. 합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요 X가 그냥 2 미만이네요 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얘들아, 너네 지금 여기 이해 잘 못해도 괜찮아. 나중에 부등식 배우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예요. 자, 이 녀석이 아래 쏙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요, 내가 이 X가 A 이하가 그냥 이런데 시원하게 한번 있으면 다 먹어주고 있겠죠? 이거 이해되니? 괜찮아? 좋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경계값에서 생각해야 되잖아. A가 일단 2보다 큰 건 맞아. 맞는데 등호가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오, 맞아요. 됩니다. 그래서 1차 부등식을 잘 배우게 되면 A가 2 이상인데 실수 A의 최소값 구하라고 하니까 2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야. 그리고 얘들아, 너네가 만약에 잘못 구해가지고 A가 2 초과라고 나왔어. 근데 실수 A잖아. 그러면 조졌네. 내가 뭘 잘못 구했나 보다 하면서 다시 등호를 붙이세요. 이것도 나름의 꿀팁이거든? 그래서 보통 문제가 나오면 얘들아, 실수 A의 최소값 이렇게 안 나오고 일부러 뭐 자연수 A, 뭐 정수 A의 최소값을 물어봅니다. 그쵸? 여러분들 많이 당해봐서 알잖아. 그쵸?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필요조건, 충분조건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쌤이 배우랑 귀류법 진도 쭉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함수 파트로 들어가게 됩니다.